근데 어느 고객님이 오시더니 원장님도 뚱뚱하면서 누가 누구 살을 빼주냐고 저한테 팩트를 날리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운동하지도 않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세 끼를. 근데 두 달에 12kg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밥을 세 끼 먹었을 뿐인데 그 병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안 해도 되고 가볍게 걸었을 뿐인데 2주 만에 5kg가 빠졌어요. 네, 오늘은 20살 젊어지는 다이어트 비법의 저자 유현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유연옥 약손 스파라고 2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다이어트 경락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 관리를 했는데 어느 고객님이 오셔갖고 저는 그냥 다이어트 경락은 힘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고객님이 오시더니 원장님도 뚱뚱하면서 누가 누구 살을 빼주냐고 저한테 팩트를 날리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그 고객님이 너무 얄미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엉망이었어요. 지금은 키가 160에 50kg인데 그때는 60kg, 10kg 가체중이었죠. 그런데다가 뭐 배는 왜 이렇게 유난히 나왔을까요? 그리고 막 그런 가공식품이나 그런 단수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온몸이 그냥 그 셀룰라이트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피곤하고 피부빛도 되게 칙칙하고 눈동자에 뭐 이렇게 없고 그래갖고 '아,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빼는데 처음에는 지식이 없으니까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따라했거든요. 뭐 고기 먹는 다이어트, 뭐 한약, 양약, 지방 추사 막 이런 거 맞으면서. 근데 그런 거는 그때뿐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요요가 와요. 부작용도 심하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그런 문구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사람 먹는 게 그 사람 몸이다." 근데 그전에는 저는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가공식품, 스팸 이런 거, 냉동식품, 치킨, 배달 음식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바꿔보자.'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채식에 대해서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먹었는데 운동하지도 않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세 끼를. 근데 두 달에 12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갖고 있던 잔 질병들이 저는 아토피도 되게 심했고 과민성 대장염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저희 아이들도 걔네들도 맨날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면서 뭐 걔네도 엄청 과체중이었죠.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밥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그 반발이 심했는데 차츰 먹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10kg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싹 그 군살이 정리되면서 그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건강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이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다이어트 경락을 했으니까 저희 샵에 통증과 비만으로 되게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고대로 해 갖고 그분들도 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거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20살 젊어지는 다이어트 비법이거든요. 이건 다이어트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이어트라는 이 비만이라는 게 모든 대사 질환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서 살을 뺀다고 해요. 우리도 이거는 다이어트 예뻐지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제 중년 이후에서는 많은 대사 질환들이 완전 쓰나미처럼 밀려오거든요. 쓰나미 보셨죠? 일본 쓰나미 확 덮치는 거. 그런 비만이 내 몸에 있는 이제 그런 대사 질환을 완전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만 빼면은 그런 대사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이어트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비법서예요. 그러면은 네. 그 두 달 동안 12kg를 감량하면서 진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막 달리기하고 막 헬스장 가서 뭐 운동하고 이런 거 없이 먹는 음식만 바꿨는데 자연스럽게 빠진 건가요? 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가공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그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먹지 말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요. 그래서 지방 전환이 낮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과일, 채소인데 그거는 지방으로 전환될 게 없잖아요. 근데 부피는 되게 커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채소, 과일에는 그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부피가 큰데 칼로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다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빠져요. 이 배고픈 옛날에는 저는 배고픈 다이어트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효소를 먹으래요. 그거 먹으면은 빠진대요. 근데 효소 하나 딱 털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빠지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되게 배고팠고 뭔가 헛헛했고 뭐가 먹고 싶고 강박이 되게 심했는데 이거는 현미밥에 나물 반찬에 채소에다가 과일에다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단 6시 이전까지만. 우리 야식 요새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일찍 끝내고 공복을 좀 길게 가면은 이게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도 발동하면서 살이 안 찌고 건강해진다. 아 그러면은 이제 살이 이제 많이 쪘을 그 시기에는 보통 뭐 스팸, 뭐 배달식품, 뭐 기타 가공식품들을 위주로 식사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라고 하신 거는 그 뒤로는 이제 하루에 3 끼를 다 드시면서 뭐 현미밥, 나물 뭐 이런 걸 드신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뭐 그렇게만 했는데도 뭐 별다른 운동 없이 2달 동안 12 킬로가 빠졌고 자녀들도 10 킬로씩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와 어떻게 배부른 다이어트가 될까?'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안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운동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라는 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 경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나중에 여기 제가 자료서 하면 올려드릴 텐데 저는 원디시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 접시 안에 제가 현미밥도 담고 샐러드, 뭐 나물 반찬, 과일 이렇게 담거든요. 근데 그게 한 접시로 담아 놓으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하나 집어 먹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한 접시에 담아 놓은 접시도 거의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중간에다 이렇게 해서 현미밥에 이렇게 하면은 양이 꽤 많아요. 그거를 3 끼를 먹는다고 그거 한 끼도 먹기도 배불러요. 그렇게 먹어도 그거를 3 번 삼시세끼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단 6시 이후로는 먹지 말되. 네네. 야식은 아무래도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 책에서 이제 "비만은 의사가 아니라 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병이 나면은 일단은 저 병원이나 의사가 다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현대의학 진짜 요새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60을 환갑을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는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병원과 약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대사질환,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나쁜 습관병 있잖아요. 그걸로 생기는 병들은 병이나 의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증상은 뭐 많이 뭐 하겠지만은 원인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인이 치료돼야지 다른 것들로 다 그 전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대사 질환은 비만은 대사 질환이에요. 그리고 질병이고 뭐 이 코드 질병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듯이 질병이긴 한데 그 질병은 병원이나 약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황성수 힐링 스쿨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그 MBC 스페셜 목숨 걸고 편식하다. 맞아요. 그전까지는 저는 편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목숨 걸고 편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거나 다 먹으면 내 몸에 지금 병들기 딱 좋아요. 요즘 세상은. 갔는데 전 세계에서 교포들이 그 수십 년씩 앓던 혈압, 당뇨, 심부전, 파킨슨, 치매 이런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첫날 갔는데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요. 너무 다 살찌시고 얼굴도 병색이 완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2주 동안 합숙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2주 동안 있으면서 현미밥에 야채, 과일 먹고 3 끼를 다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산책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박사님이 대사질환과 그 음식과의 관계를 공부를 시켜줘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거의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됐는데도 약을 하나둘씩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2주 뒤에는 약을 다 끊어요. 그리고 살은 기본적으로 5kg 빠져 있고 어떤 남자분들은 아주 건장하신 분들은 10kg도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들어갈 때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혈관 그 수치랑 그리고 끝날 때 또 피 검사를 또 해요. 보건소에서 와 갖고. 그걸 대조하는데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수치, 뭐 당뇨, 혈색소 이런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정상 수치로 내려가 있어요. 그 20년, 30년씩 앓던 분들이 그 정상 수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수치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거기서 배운 신체 지표가 있거든요. 7가지가. 그거는 일반적인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정상 수치가 아니라 질병을 아예 없애는 정상 수치라서 그걸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수치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약을 다 끊어요. 그래서 이런 비만이나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병원이 해줄 수 없고 거기서는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밥을 3끼 먹었을 뿐인데 그 병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되게 건장해요. 키가 185인가? 근데 체중이 한 100kg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뇨래요. 2형 당뇨. 그래서 맨날 병원에서 줄넘기를 운동을 뭐 하라 그래갖고 줄넘기를 3시간씩 했대요. 살을 빼려고. 근데도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거기 와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새끼를 그 맛있는 밥을 먹었을 뿐인데 거의 그분이 2주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당뇨 수치가 완전 확 떨어졌어요. 막 우는 거 있죠.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약이나 병원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좋은 식단으로 먹었을 뿐인데 병이 이렇게 낫는다고? 그때 이거는 의사가 해줄 수 없고 자기가 고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이 들여갖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황성수 선생님의 그 다큐멘터리하고 책을 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때 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도 되게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현미밥이라고 하는데 현미밥도 아니고 생현미를 물에 불린 걸 드시잖아요. 이제 그 2 주간의 프로그램에 진짜 생현미를 먹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럼 거기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주는 이제 식단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식단의 모습이 어땠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육식을 너무 좋아하고 가공식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과일 사는 돈이 제일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채소는 항상 사면은 짓물러서 썩어서 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런 채소랑 과일이랑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쌀 중에 현미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현미라는 걸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거기 들어가서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 박사님은 병이 더 중할수록 생현미를 물에 불궈 갖고 먹으라 하는데 저도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우유 맛이 나요. 많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그래서 첫날인데도 거부감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생현미도 먹고 현미밥도 먹었는데 그 현미밥은 처음 먹는 건데도 이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거기서 짠맛, 단맛 그 많은 그러니까 다른 군것질 안 하고 그 입맛에 집중이 되니까 그게 그 맛이 오로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단맛, 짠맛 다 있고 맛있어요. 되게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도 쌈채소 일단 있고 그리고 제철에 나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나물 반찬 같은 거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 그거 다 재료가 한살림에서 온 거거든요. 유기농으로. 그분의 철칙이 그래요. 유기농 이런 것들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그럼 그 안에서는 뭐 양을 제한하고 이러진 않나요? 밥은 이게 과체중이신 분들은 탄수화물 아무래도 현미를 많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살이 찌니까는 현미밥은 탄수화물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많이 먹어도 된다 그래요. 과일이나 나물 반찬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시중에서 맛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는 다른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제 현미도 모르던 사람이 황성수 선생님의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생현미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2주 동안 하니까 뭔가 깨달은 거나 변화나 느끼신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요. 몸이 너무 바뀌었어요. 2주 만에? 네.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그전에는 막 이런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저탄고지라고 하세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연신 먹었어요. 매일 좋아하는 고기도 매일 먹으니까 막 노린내 나고 막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양약 다이어트 했는데 그건 또 왜 이렇게 지사제가 들어갔는지 수시 때도 없이 그냥 막 계속 설사를 해대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약은 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불면증도 있고 그렇게 하고 막 그 주사 비만 주사 이런 것도 맞았는데 그거는 너무 아파요. 차름 뭐 지방 녹이는 주사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런저런 하면서 막 치가 떨렸는데 다이어트라면 '아 이거 해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부작용도 심하고 강박도 생기고 근데 너무 먹는 욕구도 너무 강해지고 해서 '과연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운동 안 해도 되고 가볍게 걸었을 뿐인데 2주 만에 5kg가 빠졌어요. 저는 작게 빠진 거예요. 네. 그분도 다 이게 수북수북하게 많이 먹거든요, 택기를.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사님이 혈압, 당뇨를 인제 그 관리하실 때 대구 의료원에서도 약이나 뭐 이런 거 수술 없이 현미 채식으로 현미 과일로 이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거기서도 살이 빠지고 비만이 없어지니깐 질병들이 다 없어지고 저도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이불에 피가 묻을 정도로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무의식중에 막 긁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이 산성화되면서 과단백이 되면서 그런 이 피부 질환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긁으면서 너무 가려 갖고 긁으면서 피가 막 나고 과민성 대장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그래서 뭐 어디 멀리 가려면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 놓고 막 멀리 가려면 하여튼간 식은땀부터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어디 외출했다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변이를 느꼈는데 글쎄 아이 앞에서 그걸 변을 봐 버린 거 있죠. 그 지금도 놀려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도 엄마 걔가 한 5살 때인데 그게 엄청 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엄마는 똥 싸개라고 하면서 놀려요. 그럴 정도로 그 과민성 대장염이 엄청 심했는데 그렇게 음식을 바꾸고 장이 이제 개선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 책을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어 가지고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대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생현미를 진짜 물에 불려 가지고 도시락통에 넣어 가지고 이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해 보니까 일단 이게 '생각보다 딱딱하구나.' 이제 그 느낌이 들었고 이게 생각보다는 먹기가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진짜 궁금한 게 2주 동안 이제 그렇게 내가 생현미와 생야채 중심의 식사를 바꿨더니 살도 빠지고 내 건강 상태도 몰라보게 좋아지더라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프로 나오고 나서도 생현미를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생현미까지는 안 먹고요. 지금 현미밥은 매일 먹죠. 그 생현미는 이제 내가 그때 생현미 효과를 봤으면은 이걸 나왔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현미밥으로 가지게 된 계기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그 박사님처럼 고수여야지. 그리고 일반 사람은 이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은 생현미를 왜 먹어야 되는지 어디가 좋은지 그거를 일단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지 재밌고 그렇듯이 왜 생현미를 먹어야 되는지 저 박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저 박사님 따라서 먹으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지 그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중심을 잡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거기서 현미가 너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장독의 발전인 건 현미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백미만 먹던 사람이 거기서 현미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먹어오고 있고요. 생현미까지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도 아니에요. 그냥 현미밥이 맛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그 박사님처럼 그 비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비건까지는 못 가거든요. 어떤 고기를 먹는 사람 1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예전에는 뭐 매일 먹었어요.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쪼끔씩 바꿔갔다는 게 저는 나름 되게 만족하고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현미밥 진짜 좋아요. 실제로 이제 샵에 오신 고객님들 사례도 있잖아요. 그거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예요. 왜냐면은 고객님들이 저는 관리를 지금 10년 동안 해 오면서 수많은 고객님들 보잖아요. 그 고객님들이 달라지면서 제가 매일 보잖아요. 이게 관리를 하면서 1 주일에 한 두세 번씩 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랑 외모가 완전 바뀌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 갖고 인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례가 많아요. 그때 한참 그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한참 실패하고 막 이랬을 때 어떤 사모님이 방문했는데 본인 70 대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후반 정도로 엄청 맑고 깨끗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자기가 거의 5 킬로를 빼 왔고 그리고 뭐 20년 앓던 혈압, 당뇨를 다 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황성수 힐링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 봤더니 그분이 인제 목숨 걸고 편식하다 거기에 나왔더라고요.